그녀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2020년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특별한 멘토 이번에도 모셨는데요. 최현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내면의 힘을 통해서 인생 2막을 사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그 추억들이 네.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열심히 또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이제 명상도 공부하고 또 참선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생한 인생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혼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 들어가는 공항에서 우리 남편이 저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운명이면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을까 싶었대요. 그러고 이제 좀 대화를 그냥 비행기 안에서만 좀 나누고 예,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뭐 외국 사람이고 또 이제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꿈도 못 꿨죠. 이렇게 언니 같은 분을 모셨는데 사실 제가 언니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네. 러브스토리, 결혼 그래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 아는 친구가 그 어머님의 친구분이 그 US 그 대통령 바바라 부시 처음 그 대통령의 부인의 어드바이저였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일본에서 이렇게 또 그 UN 쪽에서 그 콘서트 같은 걸 한다 그러는데 네가 음악도 했고 하니까 컨설팅으로 좀 가서 좀 참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들렸다가 한국에 어머님, 아버님 이제 같이 또 시간 보내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만 한 일주일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래서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그때 사르스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독감도 많고 그러니까 더 오래 있었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공항에서 우리 남편이 저를 처음 봤대요. 저는 공항에서는 못 봤고요. 왜냐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근데 이제 라운지에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우리 남편이 저를 봤는데 일하고 있는 거 방해하는 게 미안해서 또 저한테 말을 안 걸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운명이면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을까 싶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생일 좀 얼마 안 되고 그랬어가지고 엄마가 또 선물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찾으러 이렇게 하고 제가 가마 제일 마지막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에 1층 있고 2층 있잖아요. 근데 또 2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아, 운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12시간 동안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뭘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손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손편지를 써줬는데 진짜 저는 이걸 딱 받고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너무 편지 내용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어로 그 한국말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SIL 뭐 이렇게 쓰고 미안해요.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약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다우셔서
이렇게 마음도 아름다우신지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뭐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편지가 신선한 거예요. 느끼하지 않고 뭐 막 이렇게 에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좀 약간 느끼한 게 아니라 너무 귀엽고 신선해서 그냥 나왔는데, 그리고 저한테 뭐 영어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데 막 그런 걸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친구 만났다. 그냥 그 반갑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 남편이 한 1시간 반 동안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좀 대화를 그냥 비행기 안에서만 좀 나누고 예,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은 뭐 외국 사람이고 또 이제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꿈도 못 꿨죠.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나요? 많이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만나보고 싶은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안 만나겠다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다고. 처음부터 예, 거부를 하셨군요. 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변호사분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편지를 이제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분하고 이렇게 삼자로 해서 전화도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좀 노력을 많이 좀 했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만나는 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 보시고 진짜 집에 이렇게 차 타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반듯하게 자랐고 그리고 이제 너 좀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사람이 이렇게 외국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참 반듯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낙을 하셨어요. 만나고. 네.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네. 멘토님이 예전에 가수 생활도 하시고 네. 음대 나오시고 네. 또 한의사까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연애 활동한 거 모르죠. 네, 가수였던 것도 전혀 몰랐고 이제 그 음대 얘기는 좀 이제 처음 데이트할 때 좀 얘기하면서 네. 이제 가수 했다는 얘기도 이제 좀 하고 아는데 얼마만큼 활동을 했다는 건 모르죠. 그랬는데 제가 한 6년 전인가 그 7080이란 프로 이렇게 TV 리퀘스트,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 프로에 나가게 됐어요. 한 6년 전에. 그때 우리 남편이 처음 봤죠. 왜냐면 이제 가서 이제 카메라 리허설 해야 되고 뭐 이제 사운드 리허설 해야 되고 막 이제 의상 입고, 그러니까 리허설을 한 3번을 하고 본방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걸 보더니 당신이 이렇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몇 개를 하고 살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조금 느꼈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한의사로 예, 일을 하고 예. 계신데 지금의 모습은 또 남편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사실 아니었으면 제가 한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남편 이제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의 그 어머니가 그 초대를 했어요. 그분이 콜로라도에 사시는데 콜로라도에 온천이 있는 곳에 사세요. 온천을 직접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이웃분도 거기 사시고 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되게 절실한 외국분인데 절실한 불자세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절을 지으라고 다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또 다양한 절들도 있고 참선하기도 참 좋고 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그분의 손자가
제가 간 날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인도에서 채식만 하다가 있다가 6개월 동안 있다가 와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수지침도 가지고 다녔고 기공도 배우고 뭐 찬송도 하고 요가도 하는 거를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이렇게 막 그 친구하고 같이 교류를 했어요.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제 기공도 같이 하고 요가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7시에 똑똑똑 해서 저를 깨우는데 이미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님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뭐 했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이거를 공부를 해보라고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한 기억이 나요, 콜로라도에서.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학교를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알아봤는데 이게 제 운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를 이제 다니잖아요. 이제 이런 학교가 그냥 강의만 좀 들어볼까 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을 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딱 옆에 끼시고 너무 차근차근히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선배도 만나서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나 뭐 한의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푹 빠졌어요. 푹 빠지고 진짜 약도 제가 집에서 약탕기를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막 약도 막 끓여보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약술도 만들어보고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막 피부에 좋은 것도 막 만들어보고 너무 그냥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이거를 배워도 못 배우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한의학 공부를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시잖아요. 했어요. 영어로 한의학을 영어로 공부하신 했어요. 건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네. 한의학 자체가 한국어로 해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문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기초적인 한문은 배워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풍 같은 것도 이제 중국말로 뭐 쫑풍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wind attack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정말 혼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오행에 관한 거라든지 또 이런 모든 거가 한문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또 외국 친구에 비해서는 좀 낫죠. 그래도 한국말을 하고 또 어느 정도 한문에 그런 기초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조금 아니까 저는 조금 낫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약제도 다 완전 중국어로 배워야 되고 라틴어로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양학하고 저는 서양하고 같이 이제 배우거든요. 2년 이렇게 배우고 근데 이제 전 박사학위를 또 이제 따로 하긴 했는데 그 친구보다는 제가 좀 나니까 제가 이제 불평을 할 수가 없죠. 완전 외국 친구들은 그것도 힘든데도 공부를 하니까요. 네. 한의사로서 환자를 돌볼 때 예.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한다고 하던데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어머님이 침도 놔주시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따주시고 네. 부항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 어머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우리 집에서 은은한 그런 약탕 냄새 나는 게 저는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뮤지컬 하면서 그때 예전에 그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고 이제 하이라 씨랑 같이 주연한 뮤지컬이 있어요. 그때 하이라 씨가 수지침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거는 다 괜찮아요. 진짜 제가 처음 인턴을 벌써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인턴을 시작하는데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손님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이제 그 디스크고 이제 사야레카라는 게 오셔서 이제 제가 엉덩이 그런 부분에 침을 놔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 그러면 제가 이제 잠시 나가 있을 테니까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손 씻고 오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둥근 다리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짝 맞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인데 이제 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 괜찮아요. 정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는 거는 전 아무 상관이 없고 뭐 트름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방구를 끼시거나 상관없어요. 단지 아이들이 오면 제가 제 중심이 잃어요. 제가 이제 불임으로 좀 이렇게 고생도 했고 힘든 점도 있었고 그런 거가 있어서 더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이 아픈 게 제가 그 다음날 그대로 아파요. 그리고 제 그 중심이 이뤄지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많은 그런 상담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이걸 잘하고 있어서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긴데 그럴 때 중심을 잃지 말아라. 왜냐면 이거는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환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가 울어버리거나 저는 진짜 뭐 암 환자분도 많이 이제 뵙고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친 분들 많이 뵙는데 제가 막 울컥하고 눈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가 울면은 모든 포커스는 누구한테 가니? 너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는 너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 그걸 네가 생각을 하면 강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많이 제가 좀 노력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가장 무서웠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시는데 불임 전문 한의사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야에 전공? 그러니까 제가 한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궁내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약을 먹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침을 맞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는 전문을 자궁내막증을 하고 그걸 논문을 제가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하는 것도 이제 여성, 남성, 불임 그리고 여성 건강을 위주로 제가 전문하는 그런 박사학위 공부를 했어요. 2년 또 더. 예. 네, 불임을 이렇게 전공하게 된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타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지금은요. 제가 이제 이걸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또 제가 불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35이 넘으신 환자가 오면 의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꼭 그 여성 불임 그 검진을 받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말씀드려요. 제가 거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불임 전문한테 상의는 어떤 시기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든지 그리고 자연으로 임신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더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람되고. 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또 지혜 다락방에서 어떤 예. 강연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병원에서 환자를 처음 뵐 때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그 질문서를 환자분들이 써가지고 오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두면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때 그런 대화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그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한번 제가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예. 실제 환자들에게 하는 그런 예, 예. 강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예, 하니까 예. 또 오늘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학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고 또 음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의학을 하게 됐는데 저는 95% 환자분들이 저는 다 외국분들이세요. 근데 이 외국분들이 침도 맞으시고 한약도 들고 제가 알약으로 드리고 가루도 드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약탕을 제가 처방해 드려서 집에서 직접 끓여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끓여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이제 이런 걸 아시면 어느 정도 건강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의원을 그 처음에 접했을 때는
왜 되게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들으신 이제 할아버지 뻘 되신 분들이 저한테 침을 놔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의사라는 분들은 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엄두를 못 냈거든요. 특히 또 이제 영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중국어를 또 영어로 풀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꿈도 못 꿨었는데 제가 이런 자연학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고 또 음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의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또 이제 박사학위를 불임 전문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처음에 음식부터 먼저 이제 식이요법도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간단해요. 저희가 음식을 뭐 골고루 먹어라. 뭐 요즘에는 무지개 색깔 음식을 먹어라.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위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저는 대략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셨을 때 이게 저는 그냥 여러분의 위의 사이즈라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하시면 하루에 그 아침 점심을 드실 때 그 끼니 조절이 좀 되세요. 왜냐면 그러면은 항상 세 가지 요소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프로틴, 단백질이죠. 그리고 이제 카브는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각종 야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꼭 드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를 좋은데 그거를 그 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방에서는 모든 게 밸런스인 거예요. 밸런스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variation 그리고 moderation 어떤 거를 적당히 밸런스 맞게 골고루 이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시려면은 이것만 딱 보시면은 내 앞에 놓인 밥상이 일단은 또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한 주먹에 아주 건강한 또 이제 뭐 사상이라든지 뭐 팔체질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도 조상님들의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독하게 지금도 미국에서 김치 담가 먹고 저는 해남 매생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우리 조상님들의 음식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향이 이제 저희는 우리 아버지는 전라남도 해남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대대로 해남이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 바다 쪽에서 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저희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음 체질이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모르신다면 조상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역에 살았을 때 또 육식도 좀 하셨고 이제 바다에서 나온 음식도 하셨으면 그렇게 골고루 드시면 돼요. 뭐든지 모르시면 골고루 드시면 몸에 해롭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약이 저희가 이제 제가 약을 처방해서 이제 외국 분들도 저는 95% 환자분들이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제 교포 이렇게 2, 3세 환자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저는 다 외국 분들이세요. 근데 이 외국 분들이 침도 맞으시고 한약도 들고 제가 알약으로 드리고 가루도 드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약탕을 제가 처방해 드려서 집에서 직접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끓여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용량이 가장 중요해요. 용량으로서 이게 해가 되고 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시잖아요. 음식이 약이다. 근데 그건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고 이제는 또 나이가 점점 들면은 몸이 알려줘요. 옛날에 먹었던 거 먹으면 이제 몸이 이제 지탱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제 한번 병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그게 몸이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탄수화물 한 주먹, 아주 좋은 단백질, 그게 육류든지 뭐 해산물이든지 아니면은 채소에서도 많은 단백질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제 뭐 채식가분들도 괜찮아요. 꼭 드시고 그리고 야채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드세요. 골고루. 이제 우리 한방에서 나온 오행, 또 오색깔, 여러 가지 색깔. 그 이유가 오장육부에는 색깔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심장에는 빨간색이 좋아요. 또 아니면 폐에는 흰색 종류의 음식이 좋아요.
그리고 위에는 약간 오렌지, 노랑 색깔 이런 음식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간이나 뭐 이런 거에는 또 녹색이 좋아요. 근데 그게 또 같이 또 이렇게 페어된 이제 그 붙어 있는 연결돼 있는 또 장기들이 있잖아요. 심장은 소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폐는 대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뭐 위는 비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간은 쓸개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한방에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이제 영어로는 트리플 버너라고 하는데 산자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를 낳기 위한 장기들이 있고 또 우리 신장들이 있고 방광들이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색을 드시면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바란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사실 한방에서 뿌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통 음식을 보면 얼마나 음식이 골고루 색깔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래서 비빔밥이 요즘 미국에서 되게 인기예요. 연예인들 외국 연예인 뭐 gwyneth paltrow라는 연예인도 막 비빔밥 좋아한다고 나오고 이러는 게 그분도 침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들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은 왜냐하면 침을 맞으면 지금 내 몸에 있는 그런 모든 그 바란스를 호미오스테이스를 바란스를 해주고 최대한 내 몸이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매력 있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다양하게 드시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사계절 우리 또 사철 음식 드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나는 음식. 요즘은 하도 이제 뭐 좋아져서 온실화돼서 사계절 음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가 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철 음식을 찾아 드시는 게 참 좋아요. 지금 이때는 이제 저희가 차고 또 이제 가을에는 막 저희가 감기도 잘 들고 그러잖아요. 많이 건조해지고 그럴 때는 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흰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폐에 또 촉촉해지고 좋고 이렇게 사철 음식 또 색깔과 이렇게 음미를 해서 드시면은 몸에 참 좋은데 따뜻하게 음식을 드셔야지만이 이 그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이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찬 걸 먹으면은 우리가 추울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잖아요. 그 몸에서 위축이 되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위하고 비장이 특히 약간 왜 우리 농부분들이 왜 이렇게 그 거름 만드는 거 있으시죠? 그거를 영어로는 컴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만드는데 보면 지렁이도 있고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물 남은 것도 이렇게 넣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한번 손 넣으셔 보신 적 있으세요? 안에가 뜨거워요. 그게 삭혀지고 썩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하고 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거기다가 찬물을 부어보세요. 그리고 온몸이 얼마나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찬물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냥 피곤해서 주무세요. 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비장이 또 그런 데다가 너무 이제 머리를 많이 쓰시거나 그렇죠?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비장이 또 이제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거워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주의하셔서 따뜻한 되도록이면 음식도 따뜻하고 너무 뜨거운 걸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 너무 짜거나 또 뭐 너무 달다고 해서 단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refined sugar라 그래요. 우리 막 그 뭐라 그러죠? 각설탕이라 그러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만들어진 그런 설탕들은 몸에 진짜 안 좋고 그리고 매운 음식 저는 그게 저의 마약입니다. 제가 전라도 출신 아버지가 있어갖고요. 참말로 매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운 게 저의 적인데 그것도 제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운 거. 뭐 술, 담배는 뭐 이제 금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이제 이런 걸 아시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나 안 할래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를 아시면은 어느 정도 건강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을 안 드세요, 환자분들이. 근데 물이 우리가 뭐 97% 이상의 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에 물을 계속 안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은 한 8아운스 되는 거, 적어도 5컵에서 8컵, 뭐 많이는 10컵도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저희 환자분 한 분은 알람을 키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게 꼭 물이 아니더라도 차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충분히 그렇게 물을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카페인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그런데 그게 또 커피만이 카페인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차 종류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급하고 막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차를 많이 드신다거나 커피를 많이 드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커피라는 게 그것도 전통으로 쓰여지신 걸 보면은 또 외국에서 유럽 같은 데 커피 드시는 거 보면 이렇게 미국에서 그 먹는 거하고 또 틀려요. 또 이렇게 대중화된 그런 커피, 요즘 막 하루에 커피 2-3잔 먹는 거 아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꼭 아침에는 이제 라테라든지 카푸치노를 마셔요. 우유가 돼 있는 거. 왜냐면 커피가 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공복에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산을 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커피를 아침에 꼭 드시고 싶으시면 바나나 한 개라도 드세요. 드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유를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산성에서 좀 더 알칼리성이 되는 그런, 그리고 너무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밸런스로 뭐 보리차라든지 아니면 좀 알칼리성이 되는 그런 음식물, 뭐 녹색 음식들을 더 많이 드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좀 유지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한 환자들을 보는데, 저는 불임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불임 전문 환자들을 보면은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커리어 우먼들이 많으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면 아실 분들도 있고요. 큰 기업의 진짜 CEO 분도 계시고 그래요. 변호사, 뭐 의사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저는 음양을 이제 배우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온기가 여성분들이 되게 막 성공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장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많고 되게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달리라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고 막 위대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힐러,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제가 한의원 되고 나서 그걸 봤어요. 나 이거 잘 생각했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제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막 여장군 같이 막 이렇게 진짜 너무 똑똑하시고 막 명문대 나오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깨가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숨을 잡아요. 잡고 있죠. 그리고 아주 숨을 안 쉬거나 아니면은 적게 쉬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물도 필요해요. 공기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또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극치로 쌓이신 분들만 오니까 이 공포와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몸이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 자세에 있어.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몸이 지금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것만 생각을 하지, 지금 애도 낳아야 될 그런 장기들을 치유해주고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나누는 참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참선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선이나 요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 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님이 되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명상에 빠져서 이제 자기 처음에 스님이 됐대요. 근데 명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막 완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고 그거 이제 영어로는 데이dream이라고 그러거든요. 데이드림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오히려 불면증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명상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그냥 쉬운 명상법,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불자가 아니셔도 괜찮고 지금 만약에 불임으로 오셨다거나 우울증으로 오셨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오셨다거나 이제 암을 극복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참선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숨 쉬시죠? 숨 쉬면 할 수 있어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그거를 의식을 하면서 느끼면서 마인드하고 바디하고 그죠? 마인드 앤 바디, 홀리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커넥트 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데 숨으로 시작이거든요. 그게 다 숨에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숨이 끊기면 머리도 딴 데 가 있고 몸도 딴 데 나 있으니까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초적으로 숨 쉬는 걸 연습을 해요. 복식호흡. 그럼 어깨에 힘을 빼시고.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이렇게 제 바로 배꼽 밑에 숨을 쭉 당겨서 배에다가 꼭 차요.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끝까지 내뱉어요. 그리고 다시 쉬고. 이거를 제가 환자와 같이 한 10번 정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감정들 있죠? 레린고를 또 같이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혔던 기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기가 자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의 그 한의원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50%가 치료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자신의 의지로 나는 나를 치료하겠다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저는 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이요법도 좀 이제 의식이시 하세요. 물도 드세요. 카페인도 좀 줄이셨어요. 그러면 안 좋아지실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뭐 너무 유능한 그런 한의사라서가 아니라 벌써 자신의 몸은 그렇게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불임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더 강조를 하죠. 따뜻한 음식 더 드셔야 되고 찬데 앉지 마시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하셨던 말이 다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찬데 앉으시 마시고 젖은 머리로 어디 다니지 마시고 이제 양말 꼭 그 더운 이제 LA에서도 양말 꼭 신고 다니시라고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제가 환자분들에게 하는 그런 명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불임으로 이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오늘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자신이 종교가 없으시면은 자신만의 어떤 종교를 만드세요. 그게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든 좋은 온기들하고 내가 교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종교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저는 제가 불자라고 해서 저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얘기를 하지만 전 강요는 안 해요. 근데 그 본인이 지금 만약에 종교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없으시면은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종교하고 내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또 가까이 하실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종교에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게 나 이거 원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그 덕을 쌓는 제 몸이 건강하기 위한 그런 그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온기를 버리는. 근데 제가 그 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이제 뭐 물리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피직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칼마라 그러죠. 그걸 업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증명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칼마라는 건 이제 사전에 보면은 액션이에요. 액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리액션이 있죠. 그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목욕탕에 있어서 물을 밀죠. 그럼 물이 다시 오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알면은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은 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온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온기들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충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를 멀리 하신 분들은 왠지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꾸 안 좋은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온기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려요. 실패 보여드려요. 안 좋은 사람 나타나게 해줘요.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을 자꾸 만들게 해요. 근데 자꾸 이런 감정들을 버리기 시작을 하면 주위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요.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걸 이제 많이 나눠요, 얘기를. 그래서 더 강조희 씨 얘기를 해요. 특히 불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한방에서는 저 태아 때부터 뭐 저희 불자는 뭐 전생도 얘기를 하지만 그 겪었던 그런 아픔들도 표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그런 걸 치유하는 또 침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불임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이렇게 강조를 하죠. 덕을 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안 좋은 온기를 계속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릴렉스 하는 것도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세요. 정말 어디든지 자꾸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어머님 성격이신데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일을 놓으시고 좀 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좀 슬로우 다운 하시다 보면은 좋은 그런 또 결과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 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네. 좀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불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 좀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08기도와 이런 이제 명상과 참선이 참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한의학이 많이 도움이 됐죠. 근데 또 제가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이 장기들에요. 다 감정들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러면 심장이 또 좋아져요. 그것도 모든 게 다 이제 밸런스인데 또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죠. 그러면 간을 쳐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머리 굴리시는 분들은 안 좋은 쓸데없이 너무 막 굴리시는 분들은 비장이 약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 저희 그 한방 그 교본에도 나와 있어요. 자식이 먼저 이제 불치병이나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어머니가 간호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는 폐암이나 이제 그 폐를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폐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대장은 또 뭐 웃긴 게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잡고 있죠. 이제 뭐 난 너한테 너무 미워. 아니면 옛날로 못 잊고 있어요. 옛 연인도 못 잊고 있어요. 뭐 이런 계속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 감정들이. 그러면 또 이런 대장이 안 좋아져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inability to let go.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장이라는 것 자체가 나가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해요. 이제 버리는 거. 근데 저도 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강연으로 많은 분들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진행한 강연 어떠셨나요? 예,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런 많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연말연시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신데요. 혹시 새해 계획 있으신가요? 그 새해는 항상 그 계획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요, 아직도. 네. 근데 이제 낮잠을 점점 안 자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좀 체력 단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또 엄마, 또 어머니 건강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가족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뭔가 더 노력하는 그런 그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새해 소망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